네, 안녕하세요. LG CNS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LG CNS를 들고 계신 분들, 보고 계신 분들 아마 답답해서 미칠 노릇일 겁니다. 뭔가 내려가다가 바닥도 나오고 조금 이제는 올라갈 법도 한데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올라갈 수 있는 게 맞나? 혹시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LG CNS 지금 앞전에 젠슨항 방한 이슈 때문에 올라왔던 거 지금 도로 다 내려왔습니다. 근데 다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팔고 나간다면 거기가 저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팔았는데 또 올라간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팔아야 될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매수의 기회나 추매의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근거를 지금부터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들 LG CNS의 거래량이 지금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전에 올라갈 때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터지다가 이거 젠슨항 방한 이슈 때문에 한번 올랐다가 내려간 거 요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는 지금 주가가 이제 거래가 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물론 처음에 내려올 때는 거래가 좀 많이 터지면서 어느 정도 터지면서 내려왔는데 지금은 이 거래량이 바닥에 가까워졌다. 거의 안 터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락의 힘이 약해지고 있고 매도 물량 나올 게 더 이상 많이 없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근데 매도의 거래량이 메마르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시 올라가는 힘이 이제 강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약간의 매수세만 들어와줘도 매도 물량들이 이제 더 이상은 많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금방 또 주가를 밀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렇고 이 보통 주포들이 노리는 시점이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주가가 가볍게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을 매집을 해서 어떻게 해요? 주가를 미친 듯이 끌어올립니다. 이거 막 고점 찍고 떨어지고 있을 때 주포들이 매집하잖아요. 그럼 이 하락의 힘을 다 받으면서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 올리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포들 입장에서도 이 최적의 타이밍,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주가를 강력하게 밀어 올릴 수 있는 구간들을 매집의 기회로 활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LG CNS의 본질을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잠깐 올랐다 내려온 거는 이 젠슨항 방한이라는 이슈 때문에 오버슈팅이 나왔던 거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거고 그래서 이거 재료 소멸이라고 하죠. 근데 지금 이제 LG CNS의 수급을 보면은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세게 팔아놓고 다시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이나 연기금 쪽도 최근에는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같은 데서 들어온다라는 것은 얘를 뭐 단타치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 종목의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보고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LG CNS가 이제 상향세고 이 기업의 성장은 이어지겠지만 일시적으로 변동성 때문에 올랐다 내려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성장을 해 나갈 때 주가가 이렇게 반듯하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주가라는 게 그렇지 않죠. 어떤 변수가 생기게 되면요. 뭐 호재가 있으면 주가가 더 올라가기도 하고 악재가 있으면 내려가기도 하지만 결국에 방향성이 중요한 거지 이 올랐다 내렸다 하는 흐름이 과정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비싸게 팔고 싸게 사는 타점들을 우리가 잘 잡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뭐 지금 시점을 대입을 해봤을 때 오버슈팅이 나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구간 다시 한번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라고 해서 이 종목의 우상향세가 멈춘 거는 또 아니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가가 좀 조용하고 잠잠할 때를 노려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거래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래량이 메말라 있을 때를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이거 보면은 앞전에도 상승 조정 이런 패턴들이 나올 때 거래량이 줄어들 때 다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갈 때는 거래가 많이 터지지만 거래가 급감할 때 이 눌림목에 대한 타점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강력한 상승들이 또 거래가 터지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물론 한번 꺾였다가 이제 바닥을 잡는 과정에서 거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앞전처럼 바로 급등하는 흐름보다는 약간의 바닥을 다지는 흐름 나오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들이 매수의 기회가 된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다 하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LG CNS 지금 당장은 좀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우리 주주분들 다 같이 한번 화이팅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LG CNS가 단순히 그냥 올라간다가 아니라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근거들, 데이터들을 제가 포착을 하고 알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앞전에 LG CNS의 주가가 급등했다가 내려올 때 여기서 고점을 찍고 세게 내려왔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 물론 젠슨항 방한했다가 이제 이벤트가 끝나는 이 재료 소멸이라는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있는데 이 명분을 활용해서 주포들인 물량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LG CNS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앞전에 6월 1일, 2일,
고점을 찍었을 때 이 공매도 거래대금을 보면은 갑자기 공매도 거래대금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랑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가 엄청나게 공매도 거래대금, 쉽게 말해서 세력들이 주포들이 이 종목의 하방에 배팅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이 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지금은 공매도 거래대금이 앞전보다 많이 줄어들어 있고, 근데 단순히 공매도 거래대금만 줄어든 게 아니라 이 LGCNS의 대차 거래가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차 거래라는 게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주식을 빌리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공매도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두는 거기 때문에 대차 잔고는 공매도 세력들의 총알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차 거래가 이렇게 LGCNS가 대차 거래 보면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빌렸던 주식을 이제 주식시장에서 매수를 해서 갚았기 때문에 이거를 숏 커버링이라고도 하죠. 그 얘기는 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LGCNS에 하락에 배팅을 했던 이런 세력들이 이제는 하락의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 시장을 위에서 찍어 누르던 이 공매도 세력들의 실탄이 바닥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때리는 매도 주체가 사라지면은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때 가벼워지죠. 주가 상승 방해하는 요인들이 없어지면 그때부터는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좀 쉽게 튀어오를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LGCNS 지금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를 단순히 감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널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확인을 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닥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주포들도 명분이 있는 시점을 좋아한다라고 했죠. 앞전에 떨어질 때는 젠스랑 방안했다가 돌아가는 이 재료 소멸이라는 명분 때문에 주가가 또 떨어졌던 거고, 다시 주가를 밀어 올릴 때는 어떤 명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닥을 잡는 시점은 주포들도 주가를 이제 매집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은 그 명분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거의 다 왔어요. 자, 왜 그러냐면 앞전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지금 일단 지지 라인으로 한번 작용을 했던 라인이 한 87,0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바닥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자, 지금 이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흐름이 바닥 찍고 반등, 바닥 찍고 반등하는 이런 쌍바닥 형태의 패턴이에요. 이게 주가의 바닥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반등 패턴인데, 자,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바닥을 찍는 지점이 여기냐 여기냐 뭐 여기냐, 자, 이런 약간의 가격들이 지금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반등이 나오냐, 조금 더 내려가서 반등이 나오냐, 자, 이게 지금은 가장 핵심 관건입니다. 바닥은 가까운데 이 저점을 앞전의 저점을 지키는 쌍바닥이냐, 아니면 앞전의 저점을 살짝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쌍바닥이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는 일단은 LGCNS 내가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아마 평단이 높으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나 이 바닥이 나왔을 때는 또 바닥 잡기 공략을 해봐야지 또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올 텐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평단이 높은데 추매를 했어요. 근데 주가가 또 떨어지잖아요. 그럼 멘탈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확한 매수, 매도 이런 타점들을 잡아낼 필요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수급원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앞전에 LGCNS의 주가가 떨어질 때 이 매도를 했던 창구가 어딘지 아세요? 자, 앞전에 이거를 찍어 눌렀던 매도 창구는 특히나 JP모건이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가 이제 공매도도 치고 물량들을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고점 나오고 찍어 눌린 건데, 근데 이제 슬슬 이런 공매도 쳤던 이런 외국계 창구에 매도 포지션이 정리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외국계에서 다시 매수로 전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리는 시점이 그런 겁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이런 외국계 창구가 지금은 아직은 매도 쪽에 있지만 매수 포지션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이제 숏 커버링 혹은 숏 스퀴즈가 터질 수 있다. 이 주포들이 하방 포지션을 정리를 하고 이제는 매수로 돌아선다라는 신호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타점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하는 거니까 매수 매도 타점들을 그런 식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여기 보면은 이 빨강색 화살표, 노란색 선인데 이 빨강색 화살표를 세력의 매수 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이 들어온다라는 시그널이 뜨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지금도 여기서 떴어요. 그래서 이제 바닥이 가깝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노란색 선 터치하면 떨어지고 다시 또 타점 뜨면 올라가고, 자, 이런 식이니까 LGCNS를 우리가 지금 바닥을 잡아야 될 시점 얼마 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부터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지금부터 LGCNS 또 우리 강력하게 매수를 해야 될 때,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놓치지 말라고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실시간으로 이런 매수 매도 타점들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우리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지금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럼 구독 누르셨나요? 그럼 우리 구독자분들 제가 중요한 타점 나왔을 때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제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67905019 이거 제 번호니까 저장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문자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두세요. 그러면 구독 문자 남기신 분들은 타점 알림 신청 완료니까 제가 또 다음 매도 타점 나왔을 때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못 보고 있을 때나 아니면은 본업이 있어서 일이 바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도 타점만큼은 놓치면 안 되니까 구독 문자 지금 남겨두시면은 제가 지금부터 매도 타점 나왔을 때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그때만 잠깐 핸드폰 열어서 확인하시고 타점들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채널의 구독자 수가 벌써 18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채널 성장 그래프를 봐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채널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뻔한 내용, 도움 안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을 구독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제가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매매를 하길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우리 채널 좋다라고 생각해서 구독을 했는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 채널은 최대한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연구하고 공부를 합니다. 자, 근데 단순히 감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싸게 살 수 있는 타점과 비싸게 팔 수 있는 타점들을 찾아내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대한광통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종목의 상승을 주도를 하는 주포들이 매수를 할 때는 주가가 올라가고 이 주포들이 다시 매도를 하게 되면 주가는 고점을 찍고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포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지점과 매도가 나오는 지점들을 찾아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빨간색 화살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노란색 선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세력의 매집 신호라고 합니다. 이 빨간색 화살표를. 그러면 이 매집 신호가 뜨면 어떻게 돼요? 상승의 시작점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내려왔다가 상승의 시작점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노란색 선을 주포의 목표선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자리까지 이제 올라오게 되면 여기 터치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오는데 자, 이게 어떤 원리냐면요. 우리가 이 종목의 상승 파동에서 이 상승을 주도를 했던 주포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날 볼까요? 이날이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4월 27일부터 이제 고점 나오기 직전까지의 날짜가 5월 1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한광통신에 이제 기간을 입력을 하고 4월 17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을 입력을 하고 이 창구들을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매수 창구 쪽은 어떻게 됐어요? JP모건이 가장 많이 매수가 들어오는 그럼 이쪽에서 이제 주포들이 유입이 되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이번 상승 파동에서의 보는 JP모건이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요. 그러면 앞전에 이 자리 있죠. 이 자리에서는 누가 매수가 들어왔을까요? 여러분들 이날 이 빨간색 화살표가 떴던 날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날 누가 매수를 했나 보니까 자, 대한광통신 4월 1일 날짜를 설정하고 수급 창구를 보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JP모건이 이번에도 1등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의 주포가 확인이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주포들의 매집이 들어오는 시점이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타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우리가 매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주포들은요, 이 물량들을 한 번에 다 팔고 도망을 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모르고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런 하락들을 다 때려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대한광통신 봤을 때 앞전에 올라가다가 요 노란색 선 터치하니까 이제 주포들이 매도가 나올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날부터 고점을 찍고 주가가 떨어졌는데 여러분들 이 대한광통신 이제 고점 찍은 날이 날짜가 언제예요? 5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지나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날 올려드린 영상을 증거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앞전까지는 얘네가 계속 매수를 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5월 12일로 요거를 변경을 해보면은 이거 삼성 쪽에서도 매도가 좀 많이 나왔고 그다음 JP모건 얘네는 원래 매수를 하던 투자 주체들인데 지금 매도를 했어요. 자, 물론 다 매도한 거 아니에요. 물량들 아직은 많이 안 나왔는데 투경 걸리기 직전에 투경 걸릴 거를 알고 한번 물량들을 뺐단 말이에요. 그럼 앞전까지는 매수 창구로 작용을 하던 JP모건이 지금 매도로 한번 돌아섰다라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장중에 제가 이거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이 종목의 주포였던 JP모건이 빠져나가는 모습, 물량들을 털어내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고점 나왔다, 이제 매도 타점이다라고 제가 알려드렸던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3만 원이었던 주가가 거의 15,000원까지 갔으니까 반토막이 난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매도 타점을 한번 놓쳤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이게 아찔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매도 타점이 느긋하게 나오는 게 아니죠.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놓쳐도 주가가 고점을 찍고 흘러내리니까
주포들은 한 번에 이 물량들을 던지고 튀어버리니까 이거는 대응 못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감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명확한 수급 데이터를 가지고 주포들의 돈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면서 매수, 매도 타점들을 잡아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려드리는 종목들은 장중에 매수, 매도 타점 알림 문자 보내드리니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놓치지 않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 보면서 이렇게 세력의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 또 매도가 나오는 시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거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저도 좀 알려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들을 제가 지표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아마 한번 설정해 두시면은 또 제가 매매하는 종목,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종목에 다 적용이 가능하니까 제 영상 보면서 따라오실 때도 설정해 놓고 보면 훨씬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할 때나 공부를 할 때도 아마 좀 유용하고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서 이거를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만 나눠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지표나 이제 신호 검색기 같은 거 어디 가서 살라고 하면은 수백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언제까지 나눠드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힘 닿는 데까지는 좀 우리 구독자분들 나눠드려 볼 거니까 이 세력의 매수, 매도 지표 제가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값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알려드리면 아마 설정하는데 한 3분 정도면 될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우리 채널의 구독자라면 다 설정해 두시고 따라오시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려드리냐, 그래서 여기 위에 제 번호 띄워놨으니까 010-6790-5019로 지표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 제가 요거 지표 설정하는 방법이랑 수식값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주포들의 돈이 들어오는 시점과 나가는 시점을 찾아내면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루에 한두 종목 정도는 단타 매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타는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하냐? 자, 이것도 기본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앞전에 올라가는 흐름 나왔을 때도 이런 주포들의 매집 신호들이 포착이 되었죠. 자, 그래서 이때 날짜를 보면은 4월 29일, 그 다음에 이때가 이제 5월 4일입니다. 그럼 이때 이 매수가 들어온 주포가 누구였냐? 자, 삼성전자 4월 29일에서 5월 4일 날짜를 설정을 해놓고 이 매수 창구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JP모건이 1등 매수가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외에 한투, 삼성, 골드만삭스 대체로 외국계 자금들이랑 큰 손의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신호가 차트에서도 저 빨간색 화살표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럴 때 매수해서 우리가 팔아야 될 타점은 어디예요?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물론 단기적으로는 노란색 선도 터치를 했지만 이게 한번 꺾여서 내려오는 지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 목표가로 잡을 때는 자, 그럼 이런 지점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팔았을까요? 아까 전에 매집의 주포들이 있었으니까 이 주포들이 팔았나 안 팔았나를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고점 찍고 떨어질 때 날짜가 6월 2일 또 그 다음날 6월 3일이니까 자, 삼성전자 6월 2일 3일 설정해놓고 이 매도 창구 쪽을 봤어요. 그랬더니 앞전에 가장 매수가 세게 들어왔던 JP모건이 가장 많이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UBS증권, 시티그룹, CLSA 이 외국계 창구들이 싹 다 매도 포지션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고점이 나오고 메이저 수급들이 다 이탈을 해버리니까 강력하게 떨어지는 흐름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이거 수급 이탈 나왔다, 매도 타점이다 라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알려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흐름과 나가는 흐름들을 포착을 해서 하루에 한 종목에서 두 종목씩은 제가 단타 매매하면서 이것들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따라 하셔도 되고 안 따라 하셔도 되고 하루에 한 주씩만 따라해 보셔도 되고 진짜 이런 종목들 이런 타점을 매매를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단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제 번호 있으니까 010-6790-5019 제 번호로 단타라고 두 글자 남겨두시면요. 제가 지금부터는 하루에 한두 종목씩 단타 타점 나오는 종목들 장중에 실시간으로 타점들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LG CNS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이제는 세력의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래서 결국에 이거는 주포들이 들어오는 시점, 나가는 시점들을 찾아내는 거고, 자, 근데 지금 명분이 또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여기가 앞전에 힘이 많이 쓰였던 구간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 이제 올라갈 때 이 상한가 두 방 만들어낼 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은데, 물론 고점 찍고 한번 내려왔지만 여기서도 거래가 많이 터졌지만 이 앞전에 들어왔던 물량들을 다 털어낼 정도의 거래량은 아니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은 뒤에서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들어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동평균선 61선까지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가격대이기도 하지만 61선 이 3개월 정도의 주가 평균을 안 깨고 이 선을 안 깨고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지점에서 쌍바닥을 찍는 그 순간이 우리의 매수의 기회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건 보면은 이런 타점들이 안 보이고 그냥 내려가면 팔아야겠다. 이제 못 가나 보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올라갔다가 떨어진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물론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온 건 맞지만 급등이 나왔던 게 LG CNS의 본질 때문이 아니라 젠슨왕 방한이란 이슈 때문에 잠깐 올랐다가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 것 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올랐다가 내려온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이 구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이 구간이었다면 매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구간에서도 매매를 했고요. 왜냐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뭐 이슈로 인해서 변수로 인해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뿐이니까 다시 우리가 원하는 가격까지 왔으면은 뭐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하락은 멈춰야겠지만 이럴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공략을 해야 또 앞으로 나올 상승들을 미리 공략하고 또 큰 상승들을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거래도 많이 줄어들고 이 공매도도 지금 급감하고 있고 대차 잔고도 줄어들고 있고 조만간 이제 폭발할 수 있는 신호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LG CNS의 이 바닥 잡기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최근에 코스피랑 코스닥의 흐름이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잘 올라가는 반면에 코스닥은 굉장히 답답하고 지지부진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가장 거대한 동력이 뭐 AI라던가 반도체, 약간 대형 가치주들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놈만 계속 가는 그런 시장이라서 우리가 지금 어떤 놈들이 가는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코스피가 일단은 강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제가 얘네 탑3 지금 국내 증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종목들이라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최근에 프로그래밍이라던가 아니면 패시브 자금들의 유입이 이런 대형주 위주로 좀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글로벌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올 때 인덱스 펀드나 ETF가 들어올 때 안정성과 유동성이 확보된 이제 코스피 대형주들을 위주로 이 바스켓을 먼저 채웁니다. 그래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코스피를 엄청나게 쓸어 담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면서 이게 거래 대금이 말라버리면 코스닥에서는 조금만 매도가 나와도 쉽게 이제 하락하는 그런 악순환이 좀 반복이 되는 거예요. 네, 물론 코스피 위주로 이제 들고 계시면은 좀 괜찮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의 종목들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잘 안 간다, 좀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시장이 흔치는 않은데 요새 코스피 날아가는데 코스닥은 왜 이 모양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거는 뭐 시장이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의 특성 때문에 수급이 일시적으로 이쪽으로 쏠리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럴 때 매매 전략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 지금은 가는 놈만 가는 시장이잖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을 한번 구분 지어서 한번 볼게요. 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뭐 이런 종목들 제가 꼭 지금은 봐야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사마콘덴서도 이제 삼성전기랑 결이 같죠. MLCC 쪽이고 그다음에 전선주들도 슬금슬금 올라오는 게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좀 이제 주가가 답답하지만 저평가 코스피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중 살펴봐야 될 게 뭐 현대차나 LG전자 피지컬 AI 쪽으로 앞으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은 얘네는 기업 가치 저평가라서 또 앞으로 이제 올라갈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업 가치 재평가되면. 그래서 일단 코스피에서는 뭐 이 정도 코스피도 이제 다 같이 올라가는 건 또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코스닥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지금 잘 봐야 됩니다. 코스피 올라가고 코스닥 내려간다라고 해서 상심하고 실망할 게 아니라 결국에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내려가잖아요. 그럼 코스피와 코스닥의 이격이 벌어지면요. 이거를 좁히는 과정들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하반기 코스닥에도 벼뜰까 승강제 도입 시도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승강제 구체안이 하반기의 모습을 드러낼 전망인데 지금이야 코스피가 많이 가고 코스닥이 못 갔지만 하반기에는 코스닥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정책들도 대기 중에 있고 그리고 안 그래도 좀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들 코스닥이 강해지는 시점들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전에 코스닥이 또 세게 내리다가 이때는 사실 코스피는 잘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라던가 뭐 삼성전기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멱살 잡고 코스피를 끌어올렸고 코스닥은 아무래도 그런 대장급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힘이 빠지면서 내려왔는데 또 이 구간에서 잠깐 코스닥이 더 세게 올랐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뭐 앞전에 삼전 하이닉스에 집중이 됐던 이런 수급들이 좀 분산이 되면서 코스닥의 반도체 종목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코스닥의 종목들을 또 반드시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처럼 떨어질 때 봐야지 또 반등 나올 때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올라갈 때 보면 늦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에 코스닥에 어떤 종목들을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코스닥의 대장 테마주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반도체죠. 대표적으로. 네, 최근에도 강했던 원익 IPS, 제주반도체, HPSP, 주성엔지니어링. 자, 그리고 대한광통신까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코스닥이 올라갈 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올라갔던 종목이니까. 이런 종목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가장 강했던 테마가 이 반도체였거든요. 어쨌든 국내 증시 이끌었던 게 삼전 하이닉스도 맞지만 반도체가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잠깐 조정은 나올지라도 이렇게 지금은 많이 올라갔다가 한번 떨어지고는 있지만 이런 종목들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가 지금처럼 떨어질 때 공략을 해야 우리가 싸게 좀 담아놓고 그 다음에 상승이 크게 나왔을 때 또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난이도가 꽤 높거든요. 앞전에 이제 미국과 이란의 종전 이슈가 나오면서 증시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또 호재가 한번 나오니까 올라가다가 살짝 힘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증시, 이 미 선물이 그래도 오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의 수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상승 종목 수보다. 그래서 아마 시장 체감이 좀 안 좋다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보면은 외국인들의 이탈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미국과 이란이 이제 종전한다라는 얘기 나온 다음에 환율이 조금 진정이 되긴 했는데 이 환율이 조금 다시 튀어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대외적인 변수나 그러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종목들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시장이 종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를 해서 매매를 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시장 안 좋으면은 좋은 종목이고 나쁜 종목이고 이런 거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좋은 종목이어도 시장 내리거나 하면은 일단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의 정확한 타점들을 잡아낼 때는 이 시장이라는 변수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안 가는 놈들은 지독하게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목들은 물론 다시 올라갈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시점까지는 약간의 기다림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추매라던가 바닥 타점들을 이제 노리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또 지금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들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코스피가 일단 강하니까 코스피에서 거래 대금이 많이 쏠리는 종목들 그다음에 코스닥은 우리가 준비는 해놔야 돼요. 또 반등 나올 때는 그쪽에서 엄청나게 세게 튀어오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코스피 종목들 위주로 보지만 코스닥의 종목들도 준비를 해놨다가 우리가 이제 원하는 타점들, 원하는 가격들이 왔을 때 공략을 하면서 또 매매를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좀 답답하고 어려운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제가 또 지금 시점에 봐야 될 종목들이나 타점들이 나오면 영상으로도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타점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들 꾸준히 시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들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